들을수록 더 좋아지는 클래식 명곡을 소개합니다. 김윤경의 경이로운 클래식. 아름답고 경이로운 클래식 명곡을 맛있게 듣고 또 멋있게 즐기는 시간입니다. 피아니스트 김윤경 선생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잘 지내셨어요? 네, 감사합니다. 오늘 김윤경의 경이로운 클래식에서 소개해 주실 곡은 또 어떤 이야기의 작품입니까? 이 곡은 깊은 어둠 속에서 한 줄기의 그 빛과 같은 빗줄기가 조금씩 내비치는 것 같이 아주 아름다운 고요한 첼로로 시작을 해서 다채롭게 진행되다가 굉장히 많은 분들에게 익숙한 아주 역동적인 피날레로 끝나는 작품이죠. 알겠습니다. 음악 주세요. 네. 저는 개인적으로 잊을 수 없는 작품인데 제가 이 곡에서 심벌디를 쳤습니다. 아, 군악대에서. 네. 네. 팔이 떨어져 나가는 줄 알았는데 너무 좋아하는 곡입니다. 네. 오늘의 주제는 뭔가요? 오늘은 오페라보다 더 유명하고 사랑받는 서곡인 로시니의 윌리엄 텔 서곡입니다. 이게 참 행복하면서도 슬프다. 음. 오페라보다 서곡이 더 유명하고 사랑받는구나. 성악가시라 오페라에 대한 성악가 애착이. 입장으로서 좀 가슴이 아픈 부분도 있네요. 네. 오페라보다 더 유명하고 사랑받는 서곡, 맞는 말씀이라는 생각도 듭니다. 워낙 이 곡 유명하니까요. 그런데 오페라 윌리엄 텔이 작품이 이 퀄리티가 떨어지는 건 아니겠죠? 아니죠. 네, 로시니의 오페라 그 윌리엄 텔은 워낙 규모가 장대해요. 이탈리아와 프랑스의 오페라 스타일을 이렇게 융합한 작품으로 공연 시간이 무려 4시간. 아주 길답니다. 그리고 중간중간에 굉장히 긴 발레 장면들이 들어있어서 사실상 관객의 입장에서는 그 긴 오페라를 관람하는 게 쉽지가 않죠. 근데 음악적으로 볼 때는 로시니 특유의 아주 쾌활함과 흥이 많잖아요. 또 아주 세리아 오페라의 비장함, 그리고 주옥 같은 고난도의 벨칸토 아리아와 중창으로 가득 차 있고, 또 독일 후기 낭만 작곡가인 바그너 음악극의 아주 장대한 분위기, 이 모든 거를 콜라보하듯 융합해 놓은 굉장히 독특한 작품이죠. 좀 더 얘기를 하자면 너무 작품이 거대하기 때문에 자주 공연이 되기가 힘들고, 그래서 전곡이 담긴 음반도 없고요. 사실 이 전곡을 삭제 없이 공연한다는 게 무리이기 때문에 요즘은 아주 짧은 버전으로 무대에 올리고도 있습니다. 근데 재미있는 건 이런 에피소드가 있답니다. 로시니 찬미자가 어느 날 로시니에게 그 전날 밤에 기욤테를 보았다고 말을 했어요. 그랬더니 로시니가 전편을 정말 다 보았다는 말인가? 라고 물어보았다고 해요. 그리고 당시 파리에서는 이 오페라가 너무 길어서 좀 안타깝지만 중간에 집을 가는 사람들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말씀하신 대로 오페라보다 서곡이 너무 좋아서 짧아서 그런 게 아닐까 생각이 드는데, 오케스트라 공연 때 자주 연주되죠. 참 슬프네. 이게 저는 이 스토리를 너무나 익히 알고 있었던 스토리지만 네. 다시 한 번을 이렇게 대본을 보면서 스님 말씀을 들으니까 노래가 부르고 있는데 열심히 오케스트라 가수가 작품을 하고 있는데 중간에 나가는 사람이 있다는 거 아니야. 어떡해. 알겠습니다. 자세한 이야기를 나누기 전에 우리가 제목부터 정리를 한번 해볼까요? 네. 윌리엄 텔은 영어 제목이 맞죠? 그렇죠. 네. 이 오페라의 초연은 1829년 파리에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원 제목은 프랑스어로 기욤 텔이 되었고, 이탈리아 판본은 굴리에모 텔. 제목이 굴리에모 텔. 네. 그렇죠. 영어권에서는 윌리엄 텔. 독일어권에서는 신뢰 원작대로 말씀해 주시죠. 빌헬름 텔. 맞습니다. 발음이 어려워서 그러니까 제가 부탁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텔만 기억하면 될 것 같아요. 텔. 위트 예. 아주 좋으십니다. 네, 아주 영어, 독일어, 또 이탈리아, 프랑스어. 하지만 원래 원제목은 프랑스어 기욤 텔을 네. 기억해 주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오페라 윌리엄 텔은 작곡가인 로시니에게도 좀 스페셜한 작품 아닙니까? 로시니의 마지막 작품인데 아하. 진짜 재미있는 건 이때 나이가 33. 저희보다 훨씬 젊다고 할 수 훨씬 있죠? 젊고 그렇죠. 이대로 은퇴했잖아요. 그러니까요. 왜냐하면 이미 부와 그 많은 성공을 명성을 다 이루었거든요. 그리고 다시 40년 동안 오페라를 작곡하지 않았습니다. 대단한 인물이에요. 33세 은퇴. 요즘 그 표현으로 욜로족? 음.
미리 이제 다 네. 근데 경제적인 그렇죠. 이 안정을 30대. 취해놓고 음. 대단하네요. 음. 원래 대가들은 근데 마지막이라고 해놓고 또 이제 부탁을 받으면 어쩔 수 없이 작곡하는 경우가 많은데 로시니는 그런 엄청난 유혹을 이겨낼 만큼 본인의 작품, 이전 작품에 만족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로시니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이 윌리엄 텔을 작곡했습니까? 로시니가 1823년부터 이제 파리에서 활동을 했는데 정말 인기가 많았어요. 베토벤과 같은 시기였는데 사실 베토벤의 이름은 몰라도 로시니의 이름은 알 정도였으니까요. 그런데 파리를 너무 사랑한 나머지 또 파리에서 큰 사랑을 받은 나머지 파리를 제2의 고향으로 생각을 하고 자신의 마지막 작품으로 이 파리 시민들에게 좋은 오페라를 완벽한 프랑스 오페라를 선물해 줘야겠다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아주 장대한 스펙타클과 발레, 대규모 합창단 또 앙상블을 갖춘 이런 장대한 윌리엄 텔을 완성하게 된 거죠. 프랑스 그랑 오페라 특유의 양식에 이제 로시니의 열정적인 레치타티브 그리고 역동적인 음악이 어우러져서 이런 걸작이 탄생하게 되는데 그때 음악 평론가인 한슬릭은 이 작품에 대해서 오페라의 새로운 시대가 왔다라고 격찬하였고 또 로시니의 전기를 썼던 스탕달은 로시니 최고의 작품이다라고 말을 하기도 했습니다. 저는 또 멋있는 남자예요. 예, 로시니 솔직히는 세비야 이발사 때문에 네. 저에게는 참 중요한 작곡가인데 네. 오늘 또 윌리엄 텔을 소개하니까 네. 감회가 남다릅니다. 오페라 윌리엄 텔 내용은 어떻습니까? 원작은 독일의 작가 쉴러, 베토벤 교향곡 9번에 이제 연관된 작가죠. 의 희곡 빌헬m 텔인데 괴테의 추천으로 작품을 쓰게 되고 이제 로시니는 이 스토리를 배경으로 오페라를 작곡하죠.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그 사과 이야기, 초등학생들도 아실 텐데. 근데 백설공주 이야기는 아닙니다. 근데 14세기 당시에 스위스가 역사를 얘기하자면 오스트리아 지배를 받고 있었고 그 당시 그 한 마을에 윌리엄 텔이 살고 있었답니다. 근데 윌리엄 텔과 그의 가족들은 다 애국자였어요. 그래서 오스트리아가 쪽에서 오스트리아 총독이 길을 걸어갈 때 모자에 경례하지 않으면 다 붙잡혀 간다. 이거는 위법이다라고 법이 내려졌는데 윌리엄 텔이 인사를 하지 않았던 거예요. 모자를 벗지 않았죠. 그랬더니 이제 좀 길고 긴 스토리를 짧게 축약해서 그러면 당신이 활을 잘 쏜다고 들었는데 아들의 머리에 있는 사과를 쏘아서 맞추면 내가 네 목숨을 살려주마라고 명령을 받습니다. 근데 뭐 여러분들 다 아시다시피 활 속의 명수인 윌리엄 텔은 멋지게 성공하고 여러 가지 상황을 거쳐서 결국 독재자를 물리치고 혁명에 성공하게 되는 그런 승리의 스토리죠. 그래서 윌리엄 텔을 선두로 한 용감한 스위스군의 행진과 백성들의 기쁨이 찬 환호 속에 우리가 잘 아는 피날레를 마지막으로 오페라가 끝이 난답니다. 이야, 이 스토리 정말 만화도 많고 영화도 많은데 그렇죠. 예, 기억이 아주 새록새록 납니다. 이 엄청난 오페라의 초에는 대단한 성공을 거두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1829년에 파리에서 기욤 텔이라는 이름으로 초연되었고 아주 뜨거운 반응을 일으키면서 전 유럽에 퍼져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좋습니다. 이 작품의 서곡은 어떤 음악인가요? 뭐 비저 오페라 카르멘 서곡, 또 모차르트 오페라 피가로의 서곡, 우리가 좋아하는 사랑하는 서곡이 정말 많잖아요. 어떤 차이점이 있나요? 서곡은 원래 오페라나 발레극 뭔가 그 메인이 시작되기 전에 즉 무대 막이 이렇게 올라가기 전에 연주되는 곡을 얘기해요. 그렇죠. 네, 그럼 예를 들어 사람들이 자리를 잡고 바로 막이 올라가면서 오페라가 시작되지 않잖아요. 네. 약간 좀 어스름한 조명 아래 막이 아직 오르지 않은 상태에서 극 전체 분위기를 이렇게 잡는 음악이라고 할 수 있고요. 극의 전체 내용과 분위기를 서곡은 다 요약해 놓은 음악이라고 생각하면 쉽답니다. 그리고 원래의 극보다 서곡이 더 유명한 경우가 있는데 오늘의 윌리엄 텔 서곡이 그 서곡 중에 하나고 세비야 이발사 아까 말씀하신 서곡, 요한 스트라우스 2세 박쥐 서곡, 또 글린카의 루슬랑과 루드밀라 서곡 등이 대표적이랍니다. 아, 좋습니다. 그럼 궁금한 게 서곡은 지금 이제 오페라가 시작하기 전에 어떻게 음악으로 극을 전달하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네. 항상 앞에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반드시 앞에 있어야 되나요? 꼭
오페라에 앞서 연주되지 않고 이렇게 독립적으로 연주될 수도 있고요. 이제 점점 19세기에 와서는 이 발레나 오페라 앞에 연주되는 형식의 서곡이 아닌 연주회용 서곡으로 사람들이 작곡가들이 많이 서곡을 쓰기 시작했어요. 네. 그리고 대표적인 작품으로서는 맨델스존의 핑가레 동굴 서곡, 또 차이콥스키의 1812년 서곡 등 독립적으로 이제 연주하는 곡들이 있죠. 알겠습니다. 매주 화요일 함께하는 김윤경의 경이로운 클래식. 오늘은 오페라보다 더 유명하고 사랑받는 서곡 로시니의 윌리엄 텔 서곡이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이경희님, 윤경쌤 반갑습니다. 윌리엄 텔 설명 명쾌하고 재미있어요라고 보내주셨습니다. 8186 쓰시는 분, 커피 한 잔에 정클클과 함께하는 이 시간 윤경쌤의 경이로운 클래식 제가 하루 중 가장 좋아하는 시간이네요 하고 하트 보내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EBS FM 정경의 클래식을 듣고 계십니다. 오늘은 로시니 윌리엄 텔 서곡을 중심으로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이제부터는 곡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이 곡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을까요? 이 서곡은 굉장히 짧아요. 한 11분 남짓 되는데 그 안에 4개의 에피소드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처음에 아주 평화로운 스위스의 전경이 느껴지면서 그다음에 전개가 오스트리아의 갈등과 전쟁, 그리고 다시 자유로 찾은 기쁨, 그다음에 승리의 팡파레 등을 느낄 수가 있답니다. 마치 이렇게 앉아서 듣고 있으면 한편의 영화를 보는 듯한 느낌이 들죠. 오페라 극의 스토리를 음악으로 아주 탁월하게 표현을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도 이따가 감상하실 때 제 설명을 참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첫 부분 프렐류드는 새벽이라는 부제가 있는데 5명의 독주 첼리스트와 첼로, 더블 베이스, 팀파니 파트만 딱 연주를 합니다. 아주 즐겁지만 평온한 분위기를 연출하는, 어쩌면 스위스 새벽의 고요하고 아름다운 그런 전경을 상상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베를리오스 작곡가는 활력 속에 내재된 엄숙한 침묵이라고 표현하면서 이 부분을 극찬했는데, 어쩌면 앞으로 다가올 전쟁이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폭풍 전야를 암시하는 것 같기도 합니다. 음. 그리고 이어져서 폭풍이 막 오케스트라 전체가 연주를 하면서 폭풍우를 생생하게 묘사하고, 세 번째 부분인 정적이라는 부제에서는 잉글리시 혼과 플루트가 스위스의 민요인 목동의 노래를 목가적으로 연주하면서 이제 이 스위스를 피날레를 본격적으로 준비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 유명한 피날레는 어떤 스토리로 진행이 되나요? 피날레는 스위스 군인들의 행진이라는 부제고요. 가장 역동적이고 신나죠. 제가 좋아하는 그 말발굽 소리, 빠라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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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빰빰, 너무 흥이 나는데, 혼과 트럼펫 팡페르가 용맹한 군인들의 모습을 표현하고 이 말발굽 소리를 오케스트라가 아주 활기차게 묘사한답니다. 그리고 이런 아주 매력적인 피날레 부분은 지난주에 저희가 방송했던 쇼스타코비치 그 작곡가 교향곡 15번 1악장에서 인용하기도 했답니다. 쇼스타코비치 교향곡 15번. 네. 예. 좋습니다. 오늘 소개해 주신 로시니 윌리엄 텔 서곡은 뭐랄까 한편의 오페라보다도 더 오페라 같은 느낌이 드네요. 네. 그 기승전결이 완벽하게 짜여져 있고 저도 일주일에 몇 번은 꼭 듣는 곡입니다. 네. 개인적으로 정명훈 쌤이 주의하신 도쿄필. 예. 네. 유튜브에 있는 조회수의 반은 제가 올린 것 같은데 저도 오늘 들어보겠습니다. 아 기가 막힙니다. 네. 솔직히 어떤 유럽의 오케스트라보다도 네. 또 지휘자보다도 사운드가 전 좋은 것 같아서 개인적으로 네. 소개를 하는데 네. 많은 분들이 더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청취자 문자 소개하겠습니다. 많은 문자가 왔는데 특히 이제 저희가 설명드린 이 제목으로 헷갈리신 분들이 많이 계셨었던 것 같은데 이제 그런 제목 알겠다라는 문자도 많이 오셨고요. 이윤우님, 머리 아파서 누워있다가 정클클 음악 소리에 일어났어요. 덕분에 놓칠 뻔한 경이로운 클래식을 듣습니다. 그런데 정경님, 새로 잡은 물고기에게만 밥 주면 있던 물고기 굶어 죽어요. 저도 동시에 주세요. 이런 슬픈 말씀하십니까? 제가 무슨 어부도 아니고 물고기를 잡는다니요. 근데 제 옛날 꿈이 어부긴 했는데 그래서 낚시를 좋아합니다. 가지는 못하지만. 네, 이윤우님, 우리 잡은 물고기 하면 드리지 않고 예. 이 기존에 있던 물고기이신 우리 이윤우님 동시집 꼭 선물해드리겠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신희연님, 윤경쌤의 설명을 듣다 보면 그 많은 클래식의 인물들과 내적 친분이 생기는 것 같아요. 친해지면 찾아가 가까워지게 되죠. 클래식의 친구와의 일조하고 계신 겁니다. 네. 클래식의 친구와 참 또 멋진 또 멘트를 주었습니다. 맞습니다. 이 클래식이 음악 자체만 처음에 들으면 우리가
좀 어렵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런 역사와 스토리 또 인문학을 알고 들으시면 훨씬 더 음. 가깝게 친구로 지내실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벌써 시간이 이렇게 됐나요? 영영생과 음. 인사를 나눌 시간입니다. 네. 감기는 안 걸리셨죠? 아, 네. 회복 중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코로나가 점차 많아지니 네. 조심하십시오. 네, 조심하세요.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히 연휴 잘 들어가세요. 보내시고요. 네. 윤영생 보내드리면서 오늘 소개한 로시니 오페라 윌리엄 텔 서곡을 헤르베르트 펀 카라얀이 지휘하는 베를린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연주로 들려드립니다.